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어요. 2008년 금융위기급이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비상상황이다. 그리고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야.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사이가 그때 기준금리가 2.5에서 한 3.0 사이, 그러니까 한 3.0까지 갔다라는 거야. 이번 달 24일에 올리면 한 3.5가 되니까 이미 2008년도에 금리를 오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 되면 4.0, 더 높게 보면 4.5, 5.0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때 스피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연말 강동구 주택가격이 전년말 대비, 그러니까 피크를 치고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떨어질 때까지 뭐 한 1년 사이 그 정도에 10.72%가 하락했다고 그래요. 강동구 주택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송파구가 마이너스 9.86, 강남이 마이너스 7.08, 서초구가 마이너스 4.44. 자, 이렇게 보면은 강동, 송파, 강남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 왜 그러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올 연초에 뭐 똘똘한 한 채 잡으신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 전에 서울 수도권도 미분양이 난다라고 그랬죠? 이미 근데 수도권도 인덕원 SK뷰, 대단지 인덕원이라는 입지가 좋은 지역. 자, 그런 인기 있는 지역에서도 이미 미분양이 났죠? 이게 또 미분양이 한 뭐 500몇 가구 났잖아요. 자, 이거 연초만 해도 상상을 했어요? 상상 안 했죠. 제가 불과 한두 달 전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강남이나 뭐 송파, 강동에서도 미분양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도 사실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을 때고 뭐 당연히 완판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미 서울의 강북 쪽에서는 미분양이 났죠.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분양가가 요즘 높으면 그냥 분양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송파에서도 분양가가 비싸서 안 된 거로 이미 나왔죠? 자, 그리고 이번에 둔천주공도 우리가 두고 봐야죠. 미분양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스타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주방이 보이고, 분양가도 고분양가야. 그리고 주변의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 그 떨어지는 가격에 비교해 보니까 분양가가 싸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굳이 기다렸다 주변에 좋은 아파트, 좋은 스타일을 사지. 뭐 그 스타일도 후지고 저층에 배당되는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야. 아니면 기다렸다가 입주 때 싼 거 나오면 사든지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분양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썩 좋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어떤 그 청약 분위기와 닮아가고 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해 그 최고 고점 부근에서 2020년, 2021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때 103만 명이 집을 구입했대요. 그분들이 무주택자고, 집을 판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다주택자라는 거야. 근데 그때 샀으면 뭐 가격적으로 보면 다 연끌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3만 명이 연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결국은 이게 항상 뭐 주식이든 집이든 가격이 고점을 칠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는 거야. 자, 거래량이 폭발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단계 하락, 2단계 하락, 3단계 하락 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간 조정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1단계 하락이야. 자, 근데 1단계 하락에서 조정이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전문가들 얘기를 믿지 마세요. 지금은 1단계 하락이고 더 깊은 조정, 더 깊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꼭지점에서 이렇게 103만 명이 연끌을 했잖아. 자, 이 연끌에서 사신 분들이 다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위기가 난다면은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렇잖아. 위기가 났는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 위기,
어떤 그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게 해결되려고 하면 예전에 연준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아작이 나야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 거야. 응? 자, 이거 뭐 조금 더 깊이 얘기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작살나야 돼. 그러려면 결국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103만 명의 그 연끌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본주의 어떤 그 화폐 경제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데. 자, 노원구가 이번 주에 마이너스 0.74, 도봉구가 마이너스 0.67, 강북구가 마이너스 0.63, 노도강이죠. 바로 여기가 영끌한 데 아니야. 여러분, 세종시에서도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 0.7 뭐 그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건 완전히 폭락이야. 폭락. 뭐 마이너스 0.4 밑으로 위로 올라가면 그냥 폭락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2008년의 금융위기급 폭락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자, 그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10월 달에 통계에서 나온 거야. 10월 달의 통계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통계와 똑같다라는 거야.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전세 가격도 하락한다는 거야. 2008년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매매를 안 하니까 전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잖아. 서서히 올라갔잖아. 자, 이 0.59 하락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는가. 자,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집을 팔겠다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예전에 그 고점에서의 가격에 향수에 취해가지고, 뭐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뭐 규제 완화를 하니까 뭐 시장이 좋아지겠지. 안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질 수가 없어. 왜? 그 가격대로는 살 수가 없어. 지금의 금리를 가지고는 그 가격대로 살 수도 없고, 심지어 금리 인하를 해도 그 가격대로는 살 수가 없는 가격대야. 응? 우리 소득으로는 그 가격을 살 수가 없는 가격대야. 응? 더구나 경기 침체.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나 어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옛날 향수에 취해가지고 이 가격에만 연연하는 거야. 그 옛날에 그 버블의 가격. 그게 버블이었다라는 걸 몰라, 일단. 사람들이. 예? 그게 버블이었다는 걸 모르니까, 이거 내가 몇 억씩 빼고 팔으면 손해 아니야?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에 샀냐고. 응? 바닥에 산 사람은 3배 올랐잖아. 영끌에서 산 사람은 원금을 까먹었지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3배 올랐잖아. 그리고 아직도 옛날에 그 고점의 가격을 생각해. 그거는 말 그대로 모든 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모든 그 돈을 동원해서 집단 광기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시장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그냥 버블이 폭파했던 거야. 그걸 알으셔야 돼. 그게 뭐로 알 수 있냐? 바로 한국의 가계비 상환 부담 세계 4위라는 거야. 자, 한국의 올해 1분기 가계 부분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그러니까 자신의 월급의 어떤 상환 비율에 이게 13.1%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가 1년에 100만 원을 벌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리금 대출 상환에 13%를 쓴다는 거야. 13만 1,000원을 쓴다는 거야. 자,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13%. 근데 실제로는 더잖아요. 빌린 사람이 있고 안 빌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평균이 그렇다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 40%, 50%, 60% 넘잖아. 그래서 뭐 40%인가로 제한을 했잖아요. 제한한 이유는 뭐예요? 40%를 넘으면 실질 생활이 안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40%로 정부에서 제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평균은 13.1%다. 이건 평균이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이 13.1%라는 게 세계에서 네 번째라는 거야. 네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샀냐. 사서 그 버블이 만들어졌냐라는 거야. 자,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고 가장 두 번째로가 네덜란드야.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자, 미국이 버블이 많이 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부동산 가지고 뭐라고 얘기 않잖아요. 7.5%밖에 안 돼. 이 나라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안 산다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2021년, 19년, 18년 슈팅 나온 것은 부채로 쌓은 버블 집값이라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만 DSR 비율만 세계 4위가 아니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105.4%, BIS 통계 대상국 43곳 중 네 번째로 높다. 자, 스위스가 128, 호주가 118, 캐나다가 105.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3위급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한다. 모두가 열광을 해서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집값이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그 강남에 서울에 중강남에 18억, 20억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 다 빚으로 산 거야. 여러분. 빚으로 산 거잖아. 한번 자신의 등본을 띄워보시면 알잖아. 다 빚으로 산 거야. 왜 18억이 됐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승 전에 한 7, 8년 전에 20억 있으면 정말 서울에서 200만 달러잖아요. 밀리언 에어만 해도 부자였는데 100만 달러만 가져도 부자였는데 이건 200만 달러 가져도 부자가 아니야. 집 한 채 밖에 안 돼. 근데 순수하게 그게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야. 다들 부채로 올린 거야. 빚내서 올린 거야. 그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옛날의 가격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지. 지금 옛날의 가격을 못 받아서 매덕 떨어져서 기다리면 되겠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쉽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이 올라온 과정을 보면. 자,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폭등에 압박이 오고 있잖아.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간대잖아. 자,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연 7% 수준까지 올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현상이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전세를 좋아하는데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고금리에 못 버티는 매물들이 급급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러분 급급 매물 나오는 매물들 한번 등기부 등본 떼어보세요. 한번 거래를 하면서 보세요. 그 사람들 대출 얼마 받았나. 못 버텨서 막 나온다니까. 자,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고, 연말에 빅스텝 한 번 더 오고, 내년에 또 금리 올리면 내년에는 그냥 더 쏟아져 나오는 거야. 뻔하잖아요. 뻔한 거야, 뻔한 거.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죠. 자, 그래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그래요.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79,633건. 자, 한 달 전 대비 12.2%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 53.2%가 증가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들이 심지어 반토막도 나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버블로 쌓고 버블로 집을 사고 갭 투자로 샀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보면. 자, 실제로 보세요. 사례를 보세요. 특히 이게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급락을 하면 구축에 살던 분이 걸로 가겠죠. 이제 구축은 그러면 이제 전세 입자를 못 구하는 거야. 예전의 가격대로 못 구하는 거야. 확 내려야 되겠죠. 근데 신축도 내려가 지금 문제는. 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의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인근의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라메종 아파트 전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4억 밑으로 내려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3억 5천도 깨져 3억 3천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4억 밑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3억 3천까지 떨어졌고,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에서는 지난 5월 5구제곱미터 전세 계약이 6억 3천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서 지난해 거래됐던 게 6억 3천인데 지금 3억 3천이니까 한 40%가 폭락했다라는 거야. 경기도 성남시만 여기 인기 지역이잖아요.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는 사람들이 금리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저금리일 때 사람들이 이 전세를 너무 많이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에도 버블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은 전세 버블과 매매 가격 버블이 동시에 같이 간 거야.
근데 그때 동시에 같이 갔던 게 동시에 같이 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휴유증이 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보세요.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테아. 자, 여기도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8월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했는데, 전용 5제곱미터 기준 7억 원 하던 전세 가격이 최근에 5억 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5억 원까지. 자, 올해 들어 수도권 전세 가격이 4.7%, 의정부는 8.8%, 수원은 8.2%. 자, 이거 뭐 금융위기 상황과 똑같죠? 화성 마이너스 7.6, 하남 마이너스 7.6. 자,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어떻게 메꾸냐고. 그죠? 어떻게 메꾸냐고. 결국 팔아서 메꿔야 되는 수밖에 없죠. 자,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월보다 1.2포인트 더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2003년 11월 통계 집계 이후 19년 만에 처음 겪는 대폭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9년 만에 대폭락. 그러니까 요즘 뭐 3억, 뭐 5억 그렇게 떨어지는 게 전에도 이게 그렇게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뭐 급격하게 30%씩 떨어지고 한 적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IMF 때도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 붕괴가 맞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최대 낙폭이고 2008년 금융위기급의 대폭락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전 기록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에 마이너스 0.92야. 근데 지난달에 1.2포인트 떨어졌대.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엔 더 떨어지겠죠? 1.2가 넘겠지. 12월에는 더 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이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전월 대비 1.24. 2008년 11월에 마이너스 1.73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 자, 이 서울에서도 지금 노도광이 마이너스 1.83, 1.81 많이 떨어지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 자, 오죽하면 영구일족들이 지금 라멘으로 연명하고 있대잖아. 지금 영구일족들 입장에서는 원금이 다 날아간 거야. 응? 빚만 남은 거야.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 이자가 2배, 3배, 2.5배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원금 까먹고 이자를 못 내니까. 그래서 급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노도강 같은 데에서.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1.95. 자, 이는 지난 7월에 마이너스 3.99, 8월에 2.64와 비교하면 석 달 동안 하락률이 8.58. 그러니까 석 달 동안 8%가 빠졌다라는 거야. 석 달 동안 8%가 빠진 것은 금융위기 때인 10월에 마이너스 3.84, 11월에 마이너스 6.17, 12월에 마이너스 6.25 이후 처음이라는 거야. 주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거든요. 자, 이 코픽스가 기준금리는 한 3%인데 코픽스 기준금리는 4%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돈 맥 경화잖아요. 그 뭐 CP는 계속 올라가고 채권 시장 상한 발행도 안 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10월 단행한 그 빅스텝이 만약에 반영되면 상승폭이 역대 최대치 4.2, 뭐 4.5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담보금리의 상단이 올라가겠죠. 지금 7%인데 8%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6일부터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단이 7%대를 넘나드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8%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1월 24일에 빅스텝을 하면 자, 이에 따라 이 4대 은행이 지금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8포인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8포인트가량 인상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코픽스 금리가 올리니까. 자, 그러나 이제 또 올리면 다음 달에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8%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미국이 12월에 또 빅 스텝을 하잖아요.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할 것 같고, 지금 돌아가는 얘기로서는.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내년에 또 올려야 되고, 미국도 내년에 한 0.25씩 두 번 또 올리면, 한 5%까지 보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그게 5%가 되면, 주담대가 10%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면 내가 1억 빌리면 연 1,000만 원 이자로 내야 돼. 5억 빌리면 5천만 원 내야 돼. 여러분 연봉이 얼마예요?
평균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내 연봉 벌어서 다 이자로 내야 돼. 10억짜리 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출 5억 받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겠어요? 10%면 이거 사채금리잖아요. 이거는 끝난 거야. 만약에 10%가 되면 집값은 완전히 박살난다. 그렇게 보셔야 돼. 10%가 되면 그냥 이건 IMF 경제 위기 상황, 비상 상황, 완벽한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미국이 5%가 넘었다, 5.5%까지 갔다 그러면 우리도 10%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상황이 더 절박해. 왜냐면 이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 이 원화가. 그리고 기업들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빚은 많고 벌려놓은 사업들은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라는 게 다 이 부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10%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모자르다면, 돈이 마르다 보면 주담보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자금 조달 비용, 코픽스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3억 빌린 사람은 3천만 원 내야 돼. 3억 빌린 사람들 많잖아요. 6억짜리 그냥 분양받은 사람들, 그냥 연끌하지 않았대. 연끌은 말할 것도 없고, 연끌은 사람들은 집 다 팔아야 되는 거고, 그건 끝난 거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도, 6억 분양받은 사람도 3억 정도 융자 받았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내야 돼. 그거 생활이 되겠어요? 자, 이때 되면 집값은 완전 폭락이야. 10%가 되면 폭락이야. 여러분, 금리라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야.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이자를 더 낼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더 낸 만큼 우리는 소비가 줄어들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를 낸 만큼 소비가 줄어들잖아. 오직하면 지금 종이값이 오직하면 폐지값이 떨어지겠냐고.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매출이 확확 줄어들고 있잖아. 그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 그럼 내년에 지금보다 30% 40%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영업자들 월급쟁이들 다 작살나는 거야. 그리고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다 토해내야 돼.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강사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 요즘 그 매매 시장이 보세요. 고독 그라시움 전용 73. 지난달에 11억 8,500을 찍었다는 거, 83. 자, 이게 지난해 최고가가 16억 6천이래. 대비해서 4억 7,500 떨어졌다는 거야.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강동구 고독 그라시움. 여기가 강남은 아니잖아요. 저 여기에 84도 아니고 73을 16억 6천에 샀어. 이 사람이 이거 왜 샀겠어요? 20억 간다고 생각하고 샀겠죠. 그래서 꼭지 잡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 16억 6천에 살 때 16억 6천이 있어서 이걸 샀겠어요? 빚내서 샀겠죠. 그죠? 16억 6천이 있는 현금 있는 사람이 이거 샀겠냐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 16억 6천 정도 현금 있으면 이렇게 더 현명한 투자를 하지, 이런 투자를 안 한단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버블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 빠지고 있는 거야. 4억 7,500. 그러나 이것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문제는 바닥이 아니라 여기에 전세가가 얼마냐고. 예를 들어 5억에서 6억 사이라고 하면 이거 전세가율 50%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전세로 살지 굳이 이 돈 내고 금리도 비싼데 여기서 또 한 5억 정도 융자를 내서 살겠냐고. 10% 금리면 5천만 원 내야 돼. 5억이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년에 5천만 원 내고 이자 5천만 원 내고 11억 8,500에 사겠냐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금리 8% 10%가 되면 이것도 거품이라는 거야. 금리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16억 6천에 샀으니까 4억 7,500에 샀으니까 싸네 하고 사면 덜컥 물린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집을 가지신 분들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가격이 당연히 이 집의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가격은 그냥 집단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블이야.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송도, 동탄 같은 데서 5억씩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야.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송파구에서는 7억씩 떨어져. 이거 왜 7억씩 떨어지겠냐고. 잠실 예스가 작년 10월에 27억을 찍었다는 거야. 자, 이거 27억에 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 걸까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42억 찍는다고 평당 1억 간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35억 가겠지 하면서 샀겠죠. 부동산 강사들의 펌프질에 의해서 그렇게 샀겠죠. 그죠? 그래서 산 거야. 자, 근데 이게 12일에 7억 2천만 원 정도 떨어진 20억 이하 19억 8천을 찍었다는 거야. 이것도 이 가격은 뭐 고점 가격인데 뭐 이게 7억 2천만 원 떨어진 게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전세가가 얼마냐고. 9억 5천이잖아. 지금 떨어져가지고. 어? 전세가가 떨어져서. 자, 왜 전세가가 9억 5천 됐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전세가 9억 5천에서 5억 정도는 대출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5억이면 얼마예요? 지금 5% 금리로 5% 금리만 때려도 2,500만 원을 내야 돼. 내가 2,500만 원을 내고 그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는 거야. 자기 돈 한 4억이고. 그러니까 누가 살겠냐고. 자, 그래서 그 집값의 가치는 그래서 전세가율이 중요한 거야. 그럼 전세가율로 비교하면 아직도 50%도 안 돼. 이것도 비싼 거지. 자, 이런 와중에 둔천주공 분양가가 13억 정도, 뭐 플러스 1억 하면 한 14억 정도. 비싸죠. 비싼 거죠. 비싸게 나온 거죠. 자, 우리가 그 집값이 2년 전에 연거를 할 때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펌프질을 했잖아요. 자, 근데 펌프질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대출 받고 다 집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집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그 빚을 동원해서 뭐 보통 사람들 빚을 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근데 모든 최대한의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산 거잖아. 자, 더 올라간다라는 겁을 누가 줬냐고. 바로 영끌 오적이 준 거야. 영끌 오적 전문가들이 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목숨 걸고 집을 사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영업을 위해서 자신의 뭐 어떤 그 직업적인 일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주식 전문가도 안 그래요. 주식도 가격이 폭등할 때는 자제하세요, 자중하세요, 꼭지 근처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은 안 그래. 부동산 시장은 내가 보기에는 그 전문가들이라는 게 검증도 안 됐고 체계화도 안 됐고 뭐 너무나 이 뭐 무책임하고. 왜냐면 증권사 애널들은 그 증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 애널들은 뭐 수치를 가지고. 근데 이 부동산은 근거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하더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얘기하래. 그냥 오직 집값은 우상해 오니까 지금 사도 조금 물려도 앞으로는 계속 올라간다. 오직 그 평범한 그런 얘기 하나 가지고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쳤고 그게 103만 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듯이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폭락한 치와 그 다음에 폭등하는 금리, 폭락하는 가격들 모든 상황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에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시면 돼. 진짜 지금은 계속해서 분양도 고분양가에 나오는 아파트는 그냥 패스를 해야 돼. 뭐 살 필요가 없어. 기다리면 뭐 지들 할인 분양 하겠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축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뭐 구축 뭐 더 떨어지면 사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